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10월 12일 목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방금 제가 방송을 준비하는 이 순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데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지명철회, 보통 이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지명철회를 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역대 정권에서 보면은 지명철회는 잘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지명철회지만 후보자에게 선택을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도록, 스스로 물러나는 형식을 취하도록 그렇게 해왔는데, 자,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도 조금 전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 그 내용은 이겁니다. 여가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긴 시간을 보냈는데, 특히 어제 늦게까지 강서구 보궐선거를 지켜봤습니다. 자, 강서구 구청장 보궐선거 이 패배가 결심을 굳힌 듯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권 분위기도 그렇게 돌아갔죠. 저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이전에 국민의힘 당원이고, 당원으로서 선당 후사의 자세로 후보자직을 자진 사퇴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위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길뿐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께 누가 되어 죄송하고, 본인의 사퇴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본인을 둘러싼 몇 가지 의혹들이 있었죠. 주식 파킹이라든가, 코인 보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회사를 운영을 했고, 불법을 저지른 적은 결코 없다. 제게 주어진 방법으로 결백을 입증하겠다. 어쨌든 진심으로 죄송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국정감사장에서 끝까지 자리에 있지 않고 그런 논란들도 있었죠. 자, 어쨌든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김태우 후보가 참패한 그 여파로 1호, 그 여파 1호가 이 김행 그 후보자의 사퇴, 전격 사퇴, 자, 이걸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가 총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제가 아침에 조간 딱보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민주당은 이것을 마치 민심을 얻은 듯 하고 있지만, 224개에 달하는 기초단체장 중 한 곳이고, 물론 다른 의미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태우 후보자가 일종의 문재인 정부 시절에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해서 정권 교체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 계기를 줬고, 아주 작은 계기인지 큰 계기인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떤 계기를 줬고, 그 이후에 또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사면을 해서 공천을 주고 이런 일련의 과정은 있지만, 어쨌든 이 강서 선거 결과를 그렇게 때는 총선에서 그대로 이어질 것처럼 그렇게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지만 김행 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기 전까지도 사퇴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결심을 했는데, 민주당은 마치, 특히 이재명 대표는 마치 이 민심을 완전히 얻은 듯이 이렇게 말을 하고,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당장 그 국무총리를 해임하고 한동훈 장관도 파면하라,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선거 하루가 지난 오늘 이재명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다 없어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이재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오늘 이재명이 지금 두 가지 그 기소된 사건으로 그 재판을 받고 있죠. 선거법 위반과 대장동, 그리고 대장동과 유래신도시, 성남FC 후원금, 이 세 가지가 병합이 돼서 이 선거법, 대장동 등 이렇게 해서 두 갈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제 세 번째 기소가 됐습니다. 이 기소가 된 것이 계속 최근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혐의들 중에서 위정교사, 이것은 녹음이 돼 있으니까는 유창훈 영장판사도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했으니까 이걸 먼저 기소를 하고, 나머지 두 가지 백현동과 대북송금은 추가 영장을 청구하거나 아니면은 또 별도로 기소를 하거나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 이 위정교사보다 오늘 백현동을 먼저 따로 떼서 기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백현동은 기소가 됐고 유정교사도 곧 기소를 하겠죠. 그 범죄가 소명됐다고 했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대북송금 의혹인데 이것은 또 따로 떼서 기소를 할지 아니면은 영장을 이것을 가지고 재청구를 할지 자, 그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영장을 재청구를 하면은 대북송금으로 영장을 재청구를 하면은 9월 그러니까 지금 정기국회 12월 9일 끝나고 난 이후에 비회기 때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다시 그 별도로 기소를 하면은 이재명은 사실상 이 재판 때문에 이 당무를 못합니다. 총선 지휘를 못합니다. 자, 그리고 이 재판들도 어마어마한 액수가 걸려 있는 뭐 6천억짜리 재판이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세 번째 기소가 됐는데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입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는 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기소를 하면서 대장동 위례 신도시 이미 기소가 돼서 첫 재판을 받았죠. 대장동 위례 신도시와 이 백현동을 병합해서 재판을 해달라고 법원에 요구를 했습니다. 자, 법원이 받아들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왜 병합을 하느냐면은 백현동이나 대장동이나 위례 신도시나 개발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인허가 장사를 했다. 그 같은 공통점이 있죠. 그 사건의 이 줄기가 같습니다. 개발 특혜, 토착 비리죠. 자, 그리고 당사자도 이 혐의를 받는 사람들도 이재명을 비롯해서 정진상 이렇게 겹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병합을 해달라고 병합 기소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지금 심리하고 있는 대장동 위례 특혜 사건에 병합해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지금 하겠다는 건데, 뭐 법원이 해당 협의를 거쳐서, 배당 협의를 거쳐서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을 하는데, 병합 신청이 일단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있다. 자, 그런데 이 병합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은, 그 재판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대장동, 위례 신도시, 그 다음에 성남FC, 그리고 이 백현동까지 다 되는 것이죠. 다 같이, 같은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에서 맡게 되는 것이죠. 이 경우에 이게 초대형 재판이 됩니다. 역대급 재판이 되는 것이 우선 금액 면에서 6천억 원이 넘어가는 초대형 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개발업자 정바울 씨가 1,356억 원 이익을 몰아줬다. 정바울에게.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제되는 바람에 200억 원이 날아갔다. 그래서 배임이 이 백현동에서 1,500억 이상 이렇게 되는데 대장동 사건 이것과 병합을 하는 대장동 사건 배임 액수가 무려 4,895억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성남FC 대북송금 대북송금이 아직 안 했지만 성남FC도 그런 그 뇌물 혐의 같은 것이 있죠. 제3자 뇌물. 이걸 다 합하면은 무려 이 배임 혐의액만 6천억 원이 넘어가는 초대형 재판이 지금 벌어지게 됩니다. 이재명 앞에. 본인은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이겼다고 기세 등등 하지만은 그것과 사법리 사건은 완전히 별개죠. 대장동 그리고 위례 사건으로 법원에 제출된 기록만 해도 대장동이 그 최고로 200건 이상, 위례 성도시 50건, 성남FC 400건, 총 20만 쪽에 달하며 참고인도 100명이 이르기 때문에 이 선거는 질질 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대법원장은 공백 상태죠. 예, 김명수 체제의 그 법원이 그대로 재판을 진행을 할 텐데 그 심리에만 지금 대장동과 성남FC 위례 신도시만 해도 그 재판 심리하는 데만 1 내지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백현동까지 여기 더해지면은 3년 이상 걸린다. 그러면은 이재명의 재판 리스크가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되는데 그 전에 또 빨리 끝나가지고 이재명의 신병이 확보되는 그런 순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어떻게 되냐면은, 지난번 그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지금 격주 금요일에 재판을 받고 있죠. 자, 그리고 검찰은 지금 이것도 주 1회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장동 위례 사건 재판이 막 시작이 됐죠. 지금 막 시작이 됐기 때문에 대장동 위례 사건 재판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또 그 백현동 사건을 여기 병합을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 대장동 위례 사건 재판은 지금 매주 화요일 그리고 격주 뭐 금요일 하기로 했죠. 목요일이든가 어쨌든 주 1.5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하나는 격주로 하고 지금 하나는 1.5회. 일단 여기서도 병합이 된다면은 백현동이 대장동 위례 병합이 되면은 재판의 수가 늘어나지는 않지만은 재판 빈도가 늘어날 수가 있다. 그 백현동까지 병합을 해버리면은 그래서 지금 주 1.5회인데 이게 주 2회가 될 수가 있다. 별건의 재판은 받지 않지만은 그 병합된 재판이 더 많이 열리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병합되지 않을 경우에도 동시에 세 개 재판부의 그 재판을 받아서 한 주에 많으면은 3, 4차례씩 이 법원에 출석을 해야 하는데 여기다가 이 쌍방울 그룹 그 대북송금 의혹, 위정교사 의혹 이것도 별도로 만약에 기소를 하면은 그러니까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도 영장을 추가로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이재명은 지금 주 5회 최소 주 5회 재판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토요일, 일요일 빼고 매일 재판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재판도 뭐 소소한 그런 재판이 아니고 6천억대 배임이 몰려있는 그런 재판들을 다 이재명이 당대표로서 소화를 해놔야 되는데 또 대북 송금을 추가 영장을 신청을 안 하고 이거를 다시 기소를 할 경우에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그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하던 걸 서울중앙지검에 병합을 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걸 수원지검이 다시 가져가면은 수원지방법원에 이것을 또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일주일에 한두 번은 또 수원지방법원까지 가야 되는 자 이런 상황이어서 과연 이 당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막 그런 그 시각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이게 대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이 새로운 체제를 좀 정비를 하고 국민의힘도 그리고 좀 경각심을 일깨우고 이렇게 하면은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는데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이 선거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변한 것은 전혀 없고 오늘 또 추가 기소를 세 번째 재판에 넘김으로 해서 이재명의 법원 리스크는 더욱더 커지고 규모도 방대해졌다. 그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